임원일 땐 수백 명이 인사하더니 퇴직 후 연락 오는 사람 단 3명. 한때는 모두가 인사했습니다. 복도에서, 회의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누군가는 부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며 말을 걸어왔고, 매일같이 울리던 휴대폰은 보고서, 미팅, 협찬, 제안, 심지어 저녁 약속까지 끝없이 이어졌죠. 그렇게 바쁘고 뜨겁게 살던 어느 날 퇴직이란 단어가 현실이 되고 명함 한 장 없이 홀로 집에 앉아 있는데 그 많던 연락은 거짓말처럼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줄 알았던 인맥이 사실은 다 회사의 것이었구나. 이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기업 임원이든 중소기업 간부든 누구든 퇴직 후엔 이런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너무 늦게 깨닫죠. 이번 이야기는 실제 경험자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인맥의 실체와 진짜 준비해야 할 은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첫 번째 사례 정해진 이별, 롯데마트 임원의 고백. 롯데마트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정선용 작가가 겪는 임원으로 퇴직한 후 단숨에 체감했습니다. 그 많던 동료와 거래처 사람들, 매일같이 회의하던 후배들.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오직 3명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마저도 한 명은 명절 인사, 다른 한 명은 개인적인 부탁, 그리고 한 명은 그동안 감사했다는 문자 한 통. 그는 말합니다. 회사가 나를 인정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직책을 인정한 거였어요. 퇴직과 동시에 그 지위는 사라졌고 나도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 후 1년간 극심한 우울감과 무력감을 겪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맥은 사라져도 내가 가진 진짜 능력은 남는다는 걸 증명해낸 셈이죠. 2. 두 번째 사례 명문대 출신 유명 대기업 임원 그런데 재취업 후 겪은 수모. 김 과장 가명은 누구보다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명문대, 대기업, 임원 게다가 늘 주변에서 당신 정도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치켜세웠죠. 하지만 퇴직 후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예전 인맥을 통해 한 중소기업 고문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과거 이야기만 하는 꼰대로 여겨졌고 결국 6개월 만에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했던 업무는 대부분 사라졌고 지금은 AI가 대신하는 것도 많아요. 후배들보다 오히려 뒤처진 걸 깨달았죠. 그 후 그는 재취업 대신 스스로 공부하며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훨씬 적지만 지금은 자존감이 회복됐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인맥도 재취업도 은퇴 후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새롭게 살아갈 나만의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그는 깨달은 거죠. 3. 세 번째 사례 친했던 줄 알았던 후배들의 차가운 현실. 정 부장 가명은 퇴직 직후에 한 번쯤 밥 먹자고 했던 후배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들 바쁘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만 반복됐고 정작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현직에 있을 때 퇴직자 연락 오면 은근히 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돌아오는 거죠. 결국 그는 지역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같은 일과 상관없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관계는 직책과 무관한 진짜 인연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퇴직 후 진짜 인맥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그는 뒤늦게 체험한 셈입니다.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들. 이 세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인맥은 대부분 직책 기반의 관계였고 퇴직 후에는 아무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이 답이 아니라는 걸 모두 느끼게 됐죠. 그렇다면 은퇴 전부터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직책 없는 나의 진짜 능력을 찾아야 합니다. 직감 떼고도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일. 글쓰기, 유튜브, 작은 가게, 재능 공유, 봉사 등으로 자신을 표현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직책 없는 인간관계를 넓혀야 합니다. 동호회, 독서 모임, 취미활동, 자원봉사 같은 곳에서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후 연락이 끊기지 않는 관계는 내 사람으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 없는 일상을 견딜 수 있는 감정 근육이 필요합니다.
바쁠 때는 몰랐지만 퇴직 후에는 시간이 내 편이자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상, 산책, 글쓰기, 혼자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임원일 땐 수백 명이 인사하더니 퇴직 후 연락 오는 사람 단 3명. 이 제목이 그냥 자극적인 문장이 아니라 지금 50대 중반 이후를 사는 사람들에게 꼭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다르겠지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이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준비할 걸. 지금이 그 진작입니다. 관계도, 일도, 감정도 직책이 아니라 나로서 준비하는 은퇴에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발짝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퇴직 후 하루 24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을 막는 방법. 한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늘 허덕였죠. 아침부터 회의 보고서, 점심 약속, 외근, 야근까지. 눈 감았다 뜨면 하루가 휘리릭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루 24시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아니 끝이 없어 보입니다. 처음엔 여유롭다고 느꼈던 시간들이 어느 순간 공허함이 되고 그 공허함은 무기력함으로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우리는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루를 꽉 채우며 살았습니다. 일하는 시간만큼은 존재의 가치가 분명했고 누군가의 상사이자 동료로 인정받았죠.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 역할이 사라지고 남은 건 나라는 존재 하나뿐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끊기고 찾아오는 텅 빈 시간. 퇴직 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고요함입니다. 전화도 문자도 메일도 없습니다. 바쁘시죠? 라고 말을 걸어주던 동료도 없고 나를 기다리는 회의실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멍하니 보내다 보면 문득 생각이 들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을 꼽습니다. 그건 바로 하루의 흐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삶이 무너지면 시간은 순식간에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사례 1 루틴 없는 일상, 한 달 만에 무너진 60대 어씨. 60세의 명예퇴직한 어씨는 처음 한 달 동안 늦잠을 자고 TV를 보고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이게 진짜 자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기력해졌고 2달째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아내와 대화도 줄었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병나겠구나. 그때부터 아침 7식 이상, 오전 산책, 점심 후 독서, 오후 봉사활동이라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루틴이 무너지면 감정도 무너진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시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갑자기 이 구조가 사라지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간단한 아침 운동. 점심 후 산책 또는 취미 활동. 정해진 시간에 독서나 뉴스 보기. 저녁엔 유튜브 대신 글쓰기나 음악 듣기. 이런 소소한 루틴들이 나를 위한 시간을 다시 조직해주고 하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사례 일상 루틴 덕에 우울증을 이겨낸 50대 여성 B씨. B씨는 55세의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으며 갑작스레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에 매일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정신과 진료까지 고민했지만 한 커뮤니티에서 하루 일과표를 쓰라는 글을 보고 직접 실천해 봤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완료할 때마다 체크하며 스스로에게 칭찬해 줬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재취업 준비에 나섰고 지금은 도서관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며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법, 나만의 미션을 만들자. 루틴 외에도 중요한 건 존재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직장이 없어진 지금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텃밭 가꾸기, 하루 한 문장 글쓰기, 지역 커뮤니티 활동, 유튜브 영상 만들기, 그림 악기 공예 등 취미 몰입. 작은 성취가 반복되면 다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사례 3 작은 미션이 인생을 바꾼 70세 CC. CC는 퇴직 후 늘 나 같은 노인한테 누가 관심 있겠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손주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면서 다시 손에 붓을 들기 시작했죠. 이후 주민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동네에서 할아버지 화가로 불립니다. 미술관 전시는 아니지만 매년 마을회관에서 조그만 전시회를 열고 있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의 시간은 처음엔 낯설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잘 설계하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 작은 루틴, 소소한 미션, 나만의 일상. 이 세 가지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만듭니다. 하루가 길다고 느껴질 때 그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 어떤 루틴으로 채워볼까요?